아세안이 오는 26일부터 28일 개최하는 정상회의에 군정 수장을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계기로 미얀마 군사정권의 외교적 왕따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쿠데타 직후 서방의 제재에도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경이 됐던 소수의 친구 외교 전략에 구멍이 생기면서 국제사회 인정을 노리고 있는 군정에 잇따라 타격이 가해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나옹 홀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군정 제2인자인 소인 부사령관은 쿠데타 직후 크리스틴 츄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와한 전화통화에서 제재에 익숙하고 살아남았다. 우리는 소수의 친구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의 친구는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과 미얀마가 속한 아세안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1962년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군부 지도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봐온 외교 노선이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전략대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쿠데타 하루 뒤 내각 개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쿠데타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을 막았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중 태국과 필리핀은 쿠데타를 내정으로 지칭하며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6월 탄압 속에서 떠밀리다시피 만난 아세안 정상들은 4월 24일 특별회의를 하고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특사 파견 등 5개 합의사항을 내놓았지만 군정에 이를 강제할 방법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이 사태를 조기에 장악하지 못하면서 사망자가 늘고 무장투쟁이 확산하는 등 점점 불안이 계속되면서 미얀마 군부 뒷배라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의 행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군부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군부는 장기 집권 계획에 따라 민주주의 민족동맹 해산을 목표로 했지만 중국이 지난달 공산당 행사에 NLD를 초청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군부가 교체하려던 초모툰 주유엔 대사에 대해 미국과 마쿠 외교협상을 통해 유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핵심 지역인 미얀마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군부 민주진영에도 발을 걸치는 양다리 전략의 일환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군정 최고기관인 국가행정평의회를 과도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플랭 사령관 스스로 총리 이름표를 다는 꼼수를 통해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던 군정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정에 대한 외교적 타격은 이어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달 초 아세안 외교장관과 화상회의를 가지려다 군정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걸 알고 하루 전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의회는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를 미얀마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군정외교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군정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은 소수 친구 중 하나인 아세안의 정상회의 배제 결정입니다. 4월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나온 이 결정은 기존 내정 불간섭 원칙 및 만장일치 관행을 벗어난 초유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즉각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즉각 반군부 시위로 수감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석방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군정 외교부가 2번이나 성명을 내며 극히 실망,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낸 것은 당혹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 결정 이후에 영국도 오는 12월 자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군정 대표를 초청하지 않겠다면서 군정 왕따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미얀마 양곤 타가웅 정치학 연구소의 예묘해인 소장은 현지 매체 이와라디에 아세안의 결정은 군정뿐만 아니라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사회 압박에도 소수 친구들 지지로 생존해왔다며 정치 외교적 성공을 자랑해온 이전 군정의 장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가세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를 배제하기로 한 아세안의 결정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이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쿠데타 이후 제기된 문제와 미얀마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루려면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건 선임보좌관은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입니다. 데릭 졸리 국무부 선임 고문은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와 만나 미얀마 군정의 해외 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화폐 가치 폭락 등 현 경제 위기는 반군부 저항운동을 지원하는 외국 탓이라는 미얀마 군정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군정이 총체적으로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는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투자부 장관인 아웅 나잉우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미얀마 경제 위기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저항 세력에 의해 심화됐으며 해외의 일부 국가들이 저항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국가라 함은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지원 역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동남아 국가 북부에 수천 명의 군대가 집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미얀마에서 더 큰 인권 재앙이 일어날까 우려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톰 앤드류는 미얀마의 이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은 대규모 잔혹 범죄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대비해야 한다. 나는 내가 틀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모니터링 그룹에 따르면 반체제 인사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1,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됐고 쿠데타 이후 8,00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연례 인권 보고서의 결과를 총회에 발표한 앤드류는 수만 명의 군대와 중무기가 북부와 북서부의 휴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통해 군부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는 이러한 전술은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대량 학살 공격이 있기 전에 군대가 고용한 전술을 불길하게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잉 총사령관이 북한처럼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려는 것일까요?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19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 사태가 결국 내전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플라잉 배제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미얀마 군정에 대한 비판적 행보가 아세안에서도 계속 이어질지는 불명확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남아 전문가인 데이비엇은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플라잉 사령관 대신 비정치적 인사를 초청하면서 오히려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그는 또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아세안 내 자주권 및 불간섭주의를 누구보다 지지하는 만큼 의장국이 바뀌면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궁지에 몰린 플라잉 사령관이 파탄으로 갈지 국제사회의 말을 들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